자, 이제 신고 관청 기한 보겠습니다. 먼저 신고 관청은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부동산 등 권리라면 권리 대상인 부동산 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고 주의하실 게 이런 오답은 많이 나와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죠. X.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장, 이게 신고관청입니다. 등록관청 X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다. 30일 꼭 기억하세요.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신고하는 게 실거래가 주로 신고한다 했죠? 그럼 실거래가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시세. 실거래가를 두 글자로 시세를 할 수 있죠. 시세. 그러니까 시세예요, 시세. 유감은 틀린다고요. 시세. 실거래가 신고하니까 시세. 유감은 틀립니다.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 60일 주니까 60일 동안 잔머리를 많이 굴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탈세할까?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머리 빠지니까 굴리지 말라고 30일로 딱 줄였어요. 빨리빨리 신고하라고, 빨리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무자 방법인데, 이제 당사자가 직거래할 수도 있죠. 중개사 없이.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공동신고합니다.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공동신고라는 게 서명 날인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 서식 있죠? 이 서식에 공동신고가 뭐다? 공동으로 서명 날인합니다.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다. 그리고 신고관청이 제출하는 거죠. 제출은 혼자예요. 혼자. 제출은 혼자 하는 겁니다. 서명 날인을 같이 한다가 공동신고란 말입니다. 서명 날인을 같이 하는 게 공동신고예요. 제출을 꼭 둘이 갈 필요 있나요? 혼자 갑니다. 혼자. 그럼 이제 신고하려는 사람,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보통 누가 갈까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보통 매수인이 가겠죠. 이 신고하면서 등기랑 사가면 되니까. 그래서 신고하려는 사람, 보통 매수인은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당연히 신고관청에 보여줘야겠죠. 실거래가 신고라서 나야 나 김하연. 그럼 공무원이 어떻게 알아요? 네가 누군데 그러겠죠. 그래서 당연히 신분증 가져가겠죠. 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당연히 가야겠죠. 그러면서 신고해야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이름하고 이름이 일치하겠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를 했는데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가 포함됐다. 국가 등이 신고하고 일반인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한 자의 경우가 있다. 다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한다. 우리 일반인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하려는 국가 등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여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겠죠. 그 신고관청에 제출하고 상대방 일반인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죠. 지금 매도인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다시 예를 들어 매도인이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때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단독이죠? 공동이 아니죠?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후 다음 서류를 같이 갖다 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기본 서류고 이 두 가지를 또 갖다 내요. 또. 그러면 뭘 내냐면 계약서 사본. 이제 나 혼자 신고하니까 내가 세금 적게 내려고 금액을 꾸밀지 모르니까. 그리고 왜 혼자 왔는가? 매도인이 양도세 안 낸다고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요라고 갖다 내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신고관청은 정말로 매도인이 양도세 안 내려고 거부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럼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내가 세금 적게 내려고 거짓말로 매도인 신고 거부하네요 라고 할까봐 그게 진짠가 아닌가 관청이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해요.
왜 신고를 거부했는가 그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 두 가지를 더 첨부한다. 그다음 이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데 자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 신고를 대신 맡길 수 있죠. 보통 법무사에게 맡기겠죠. 그럼 법무사가 이 거래 신고하고 등기가 싹 한 번에 하면 되잖아요. 이거 신고해서 신고 필지 받아가지고 등기하면 되니까 보통 법무사 직원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매수인의 위임받은 사람, 예를 들어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 법무사는 법무사 자기신분증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다음 서류 함께 냅니다. 그러면 서류가 신고서 제출 위임한 거래 당사자 매수인이 서명 날인한 위임장, 법인은 인감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 위임한 거래 당사자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이라. 그러니까 지금 법무사가 대행하죠. 그럼 법무사는 자기 법무사 신분증 그리고 매수인이 위임했다면 매수인이 서명 날인한 위임장하고 그 매수인의 신분증 복사본을 같이 갖다 냅니다. 정말로 이자가한테 위임 받았는가 증거가 있어야겠죠. 증거. 이제 보통은 개공이 중개하겠죠. 보통은 이때는 개공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규범한 경우 개업공인사가 30일 이내에 신고한 적이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무슨 법 공부합니까? 중개사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죠. 자 여기서 신고 허가가 총 8번 나와요. 여기 신고 허가가 총 8번. 8번 중에 여기만 개공이 해야 돼요. 개공에게 의무는 여기 딱 하나예요. 다시 이 법에 신고 허가가 총 8개가 나오는데 8개 중에 개공에게 의무가 있는 거 여기 딱 하나. 개공이 중개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 여기 개공 의무 딱 하나예요. 나머지 7개는 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공의 의무는 여기 딱 하나예요. 개공이 계약서 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 다시 해야 되죠? 여기 신고가 8개 중에 여기 딱 하나만 개공에게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반 때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고 그럼 일반인 매도인 매수인 신고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하면 실거래가 신고해 본 적 없죠. 다 누가 했어요? 다 개공이 해줬으니까 매매도인 매수인 신고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 날인도 할 필요가 없죠. 서명 날인도 없다. 다 개공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도 실거래가가 찍히는 거죠. 근데 이제 개공 2명이 공동으로 중개했네요. 그럼 그 개공 2명이 같이 서명 날인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요. 개공이. 우리 의뢰인이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의뢰인이 신고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개공 1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또 다른 개공 혼자 가서 신고해야겠죠?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낸다. 항상 1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왜 신고를 거부하는가? 그거하고 또 금액을 조작할지 모르니까 계약서 사본도 같이 낸다. 그럼 건청은 그 단독 신고 사유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확인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방이 신고 거부하면 2개 내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행하는데 대행은 소공이 대행할 수 있어요. 보조는 안 됩니다. 누가 대행할 수 있다?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보조는 X. 그리고 소공은 당연히 자기 신분증 가져가겠죠. 신분증. 그럼 신고관청에서 소공의 주민등록번호 검색해 보면 고용신고했을 거니까 개공이 누군지 뜨겠죠. 그래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보조는 X.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컴퓨터로 계약서 쓰면 그냥 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컴퓨터로 계약 쓰죠?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거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한다잖아요. 컴퓨터 켜놓고 매도인 매수인 왼쪽 오른쪽 안 쳐요. 그 계약서를 출력한 게 아니라 컴퓨터에 직접 타이핑해요. 타이핑. 계약서 출력한 게 아니라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저장해요.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언제든지 가서 계약서 볼 수 있죠. 관청도 단속하려면 그거 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딱 국토교통부에 다운돼 있죠. 그러면 이 실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종이 출력하지 말고 이 전자계약하라고 지금 자꾸 유도하는 겁니다. 전자계약. 종이 출력하지 말라고요. 단속할 때도 귀찮잖아요. 사무소 가서 계약서 보고. 여기 있으면 단속할 때 그냥 컴퓨터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려 지금 계속 장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고사항이 있는데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고사항이 총 5개로 나누는데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모든 공통신고사항 꼭 외우시고 이거 이제 뭐 하나 책 안 나면 외우시고 뭐 책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건 하나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럼 모든 거래신고 공통사항이 있는데 공통신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래서 101페이지 거기 박스 굵은 글씨가 있죠. 여러분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 딸이 있어요. 소지섭 동생 누가 있어요? 소지목. 그냥 강원도에서 혼자 살아요. 혼자.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지게이고 혼자 작업자주 갑니다. 홍산 농사 짓고 혼자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 강원도에 여기 보세요. 지게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강원도에 지게인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 남자고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밥을 잘 못 먹겠죠. 혼자 라면 같이 면 종류만 자주 먹어요. 그러다가 영양실조증에 걸립니다. 영양실조증에 걸린다. 이 중에 5번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실거래가가 제일 중요하죠? 실거래가. 다시 지게인 소지목이 있는데 남자고 혼자 사니까 면 종류만 주로 먹다가 실조증에 걸립니다. 실제증. 그럼 중이 뭐죠? 개혁은 중개사. 그럼 잘 보세요. 중개사 참 인상 좋소입니다. 중개사 참 인상이 좋소요. 다시 중개사 참 인상 좋소입니다. 다시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 먹다가 영의 실조증이 걸려서요. 근데 중이 뭐라고요? 개혁공인 중개사 참 인상 좋소. 이게 전화번호. 그래서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입니다. 인상 좋소 시면 이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신고하는데 그럼 자 권리관계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무슨 계약만 신고하죠? 무슨 계약만? 매매만. 그럼 당연히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권리관계 신고할 필요 없겠죠. 매매만 신고하니까 당연히 소유권이지. 그리고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답으로 딱 정해 있어요. 신고하지 않는 거 오답이 항상 이거예요. 공법상 거래규제와 권리관계.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하라 그랬죠? 개공이 신고합니까? 당사자가 신고하죠.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해요? 당사자가.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공법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신고를 하지. 그래서 이거 신고사항이 아니다.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개공이 신고하는 거 아니죠? 개공은 공법을 알지만 매도인 매수인은 자기들이 직접 신고할 때는 공법을 모르니까 이걸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사항 아니다. 이것만 정확히 외우고 여기 권리관계 없죠? 공법 없잖아요. 공법. 그래서 오답도 거의 다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웁니다. 이게 모든 공통사항. 그럼 이제 이런 시험이 나와요. 법령상 매매계획관에서 신고할 사항이 아닌 거 그랬나요? 아까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 먹다가 실조증에 걸렸어요. 실조증, 실조증. 그럼 권리관계 아니라는데 매매는 당연히 소유권이니까.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입니다. 오답도 거기 둘 중에 하나로 딱 정해 있습니다. 권리관계나 공법상 이용 제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추가 신고사항, 그러니까 공통 신고사항 외웠습니다. 이제 추가로 신고하는 게 한 장 넘기시면 자 이렇게 법인이 주택은
전국의 모든 주택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모든 주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을 차려놓고 막 주택 막 분양권이나 주택을 막 사거든요. 그럴까봐 여기 모든 주택이에요. 모든 주택. 그럼 매도인이 법인일 수 있고 매수인도 법인일 수 있죠. 그러면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공통상이 있는데 일단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 사항입니다. 법인 현황. 매도법인, 매수법인 다 현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된다. 근데 국가 등은 신고할 필요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공급계약, 분양계획 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아파트 지어진 걸 매매한다 이런 것들. 그럼 법인 등기 현황을 신고합니다. 법인의 이사가 누구인가, 이사 몇 명인가, 이사가 3명인가 이런 게 있겠죠. 임원, 이사 임원. 그 다음 법인과 거래 상대방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일 때 이걸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개인일 경우에 그 개인이 그 해당 법인의 이모지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으면 신고하는 겁니다. 즉 갑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 이사가 2명입니다. A, B. 근데 법인이 주택을 매매하죠. 근데 이 개인이 A예요, A. 개인에게 매매하는데 그 개인이 A라고요. 또는 A의 자식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지금 탈법 증여하는 거죠. 그러죠? A가 대표인데 A가 법인이 A한테 팔아요. 또는 자식한테 판다. 그러면 다 편법 증여 이런 게 될 수 있죠? 그런 걸 다 신고하라. 그 다음 니은. 거래 상대방인도 법인이에요. 양쪽 다 법인. 그러면 거래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같은 사람 또는 매도법인, 매수법인의 임원 간의 친족 관계가 있는가. 즉 갑법인이 B법인과 매매하거든요. 을법인과. 근데 을법인 대표도 A네요. 그럼 내가 나한테 할 수 있고 또 A의 아들이다. A의 아들. 그럼 또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지금 편법으로 증여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걸 다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수관계 있는가, 특수관계. 친한 관계 있는가를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거래할 때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개인일 때 특수관계에 있는가, 또 법인과 법인이 거래할 때도 양 법인 간에 특수관계에 있는가를 신고하는 겁니다. 이건 매수법인, 매도법인 공통이고 공통. 그럼 자 보세요. 매수법인만 이제 매수법인은 돈이 필요하겠죠. 돈에 관한 거. 그래서 너 왜 사니? 취득 목적 뭐야? 너 투기하려고? 그리고 네 그 돈 어디서 사? 그래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입니다. 뭘 신고하라고요? 주택이 10억이면 10억을 저는 뭐 연금 받았어요. 적금을 해야겠어요. 통장에 10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통장으로 오고 갈 거예요. 이걸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 그 대상이 투기과일 지구라면 이걸 증명하는 서류까지, 그걸 증명하는 서류까지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투기 서류 첨부해 보세요. 투기과일은 무조건 서류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가 아니라면 그냥 이것만 말하면 돼요. 그냥 설명. 이것만 적어내면 돼요. 되거든요. 근데 하필 투기과일지구라면 이걸 증명하는 서류까지 딱 내라고요. 서류까지. 투기과일지구가 아니라면 그냥 이것만 그냥 적어내요. 이 투기과일지구라면 이걸 적어내고 플러스 그걸 증명하는 서류까지 딱 내란 말입니다. 적금해야겠다면 그 적금해야하는 서류 가져오라고요. 주식을 팔았으면 주식 매도 증서 가져오란 말입니다. 투기과일지구. 배우세요. 투기는 서류 첨부한다. 그리고 그 주택을 어떻게 이용할 거야? 임대차 할 거야? 아니면 직원이 살 거야? 이걸 매수법인은 또 신고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왜 취득아니죠? 영어로 Y예요. Y. 돈 어디서 사니? 왜요? 돈 왜 어디서 사니? 어디서?
어떻게 이건 그다 하우야 하우. 어떻게 갈 건데? 다 의문사 다. 회사 돈 어디서 났어?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매소보이는 신고한다. 매소보인. 우리 항상 상당히 수준 높은 영어를 제가 써봤어요. 모르면 그냥 영어 모르고 넘어가세요 그냥. 또 네이버 찾아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걸 신고한다. 그럼 자 정리하면 주택에 이제 전국의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일단 공동상 자연법인 모두인데 법인 신고할 때 매도법인과 매수법인 공통사항은 이게 여기 이제 공통사항 이 플러스 이거 지게인 소지목이 면종류목 딱 영인 실적주인 걸리고 중개사 인상조소 있고 그다음 등기 현황과 상대방 특수관계인가를 합니다. 매수법인은 이거 플러스 아까 영어 세 가지 플러스 외산이 어떻게 돈 낼 거야 어떻게 사용할 건데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 매수 공통상이고 매수법인은 돈이 필요하니까 외산이 돈 어디서 났니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더 매수법인은 추가된다. 이제 아까는 법인이었죠. 우리 자연인들 법인 예우자가 비규제적에서 실거래가 6억 이상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인들은 아까 법인은 모든 주택인데 자연인은 비규제적은 6억 이상 주택 그리고 규제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규제지역은 모든 주택이에요. 다시 우리 자연인들은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 그리고 규제지역은 모든 주택 근데 지분은 제외요. 아니 그건 좀 이따 보구나 죄송합니다. 국가 등은 투기 목적 없으니까 국가 등은 이건 신고할 필요 없다. 그럼 유사합니다. 이제 유사해요. 아까 이 공통사항 이건 무조건 공통사항이죠. 지게인 소지목이 면적료 땅에 실증 걸렸고 이제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근데 하필 거기가 투기과일지구라면 서류까지 첨부한다. 그리고 매수자 본인이 주택에 입주할 것인가 임대차 할 것인가 입주 예정 시기까지 그리고 이용 계획까지 다 신고합니다. 다시 우리 자연인은 비규제적은 6억 이상 주택 규제적 모든 주택 그럴 때 이제 돈을 사는 건 주택을 사는 거니까 자금 조달과 지급 방식 근데 투기 과일지구는 서류도 첨부한다. 그리고 본인이 입주할 것인가 입주 예정 시 그리고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유사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부터 30일 3개월은 90일이죠. 30일이었죠. 30일 90일 아니라 30일 이내에 단독이나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번 주택법에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 아까 이건 규제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 실거래가 5억 이상인 때 아까 규제 지역은 모든 주택이었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일단 국가와 공동 신고라면 무조건 틀렸고 그렇죠? 국가만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국가는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튼 무조건 이건 다 어디긴데 다 틀렸어요. 국가는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랬고 하더라도 공동 신고 아니죠. 국가만 신고하는 거죠. 뭐 뒷부분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2번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뒷부분이 완전히 다 틀렸습니다. 3번 권리 대상 부동산 소지 관할하는 아까 특별시 시군구청장이니까 시장 맞아요. 시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이 되는 거죠. 시군구청장. 3번은 맞습니다. 4번 교육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 여기 딱 하나만 신고가 있다 그랬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8개 신고 허가 중에 여기 딱 하나만 개공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다음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이라 그랬죠. 중개사무소 소재 시군구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 시군구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뭐 이 정도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토지라서요. 토지. 아까는 주택이었고 이제 토지인데 수도권 등인데 수도권이란 수도권과 광역시와 세종시 포함합니다. 토지인데 1억 이상 토지입니다. 1억 이상. 수도권 외에는 6억 이상 토지. 가로 열고 지분으로 매수한 건 제외예요. 지분 매수는 수도권이 모든 토지예요. 이거 하나 달라요. 좀 이따. 수도권은 모든 토지라고 좀 이따 오면 지분 매수는. 그래서 지분 매수가 아닐 때 수도권은 1억 이상 토지 그리고 수도권 등 외에는 6억 이상 토지할 때 또 유사합니다. 이 공통사항과 여기 유사해요. 돈 어디서 조달할래? 어떻게 토지니까 이용할래? 이런 걸 별도로 신고한다. 이게 뭐 다 여기 유사하죠? 다 유사합니다. 그다음 이제 지분으로 매수한 게 지분. 그럼 여기 수도권 등은 여기 지분은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아까 지분이 아닐 때는 1억 이상 토지였거든요. 지분이 아닐 때는 1억 이상 토지였는데 지분이 아닐 때 지분일 때는 수도권 모든 토지 그리고 수도권 등 외에는 6억 똑같아요. 6억 이상 토지. 그럼 똑같습니다. 또 이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똑같다. 여기만 달라요. 1억 이상 토지인가 모든 토지인가. 1억 이상 토지인가 모든 토지 여기만 다릅니다. 여기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고 추가사항은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 그래서 이걸 일단 반드시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신고서 작성 넘기면 신고서 작성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 이런 책 봐보세요. 이런 책에 동그라미 1번 매도인 보입니까? 매도인 보이죠? 제일 끝에 여기 딱 동그라미 국적 외국인은 꼭 국적 저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거래 지분 비율 동그라미 여기 2번 매수인도 거래 지분 비율을 딱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러니까 매수인 둘 다 거래 지분은 여기 비율 적게 돼 있다 이렇게. 그다음 매수인 2번 동그라미 2번 매수인에서 여기 동그라미 쳐놔요. 외국인은 부동산 매수한 용도를 체크해야 돼요. 외국인은 국적도 적고 국적 그럼 매수인일 때는 매수인일 때 매수 용도도 체크한다. 주거용인가 아파트인가 단독인가 그 밖인가 뭐 고시원 이런 거 고시원 매매할 수 없구나. 근데 레저인가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4개 쳐놓고 이걸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상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4번 있어요. 4번 보입니까? 건축물하고 여기도 건축물 있죠. 그러니까 보통 토지금을 같이 사겠죠. 보통은. 근데 건축물을 살 수 있죠. 이때는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물 용도가 그걸 보고 적는 겁니다. 오른쪽에 써 있어요.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5번 있습니까? 그럼 공급계약은 동그라미 쳐요. 그럼 여기 제일 끝에 준공전 동그라미, 준공 후 꼭 동그라미 치세요. 이 파란색 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급이 최초로 사는 거죠. 그러면 선분양인가 후분양인가 저거란 말이죠. 선분양, 후분양. 그리고 이제 전매의 세무, 그리고 분양권 세무, 입주권 세무. 그러니까 전매는 뭘 적어요? 분양권인가 입주권의 체크. 아까 정비법이 입주권 있었잖아요. 전매. 다시 공급계약은 뭘 체크한다? 준공전인가 준공후인가. 그 다음에 대파는 전매는 뭘 체크해요? 분양권인가 입주권인가. 그러게 동그라미 세모 다릅니다. 파란색은 동그라미. 빨간색은 세모 하세요. 하셨죠?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 8번에 물건별 거래 가격이겠죠? 물건별 거래 가격. 이게 이제 공급계약, 전매죠. 분양권 이런 거 입주권. 그러면 분양가 적고 발코니 확장 등 선택 이거 보통 옵션이라죠. 옵션 비용 적고 추가 지급액은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웃돈도 있지만 마이너스 피도 있죠. 마이너스 피. 그런 여기다 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0번 종조부동산 아까 했었죠? 이건 입주권만 적는다. 분양권 X. 입주권만 적는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1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래상 종류가 분양계약과 전매계약이면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에 일단 부가세 포함이에요, 제외요? 포함.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가세 포함한다. 그럼 나중에 이거 경비 처리 싹 해줍니다. 안 쓰면 자기만 손해요. 경비 처리 못 받으니까. 금액을 적고가에 사선을 끊어요. 그 나머지는 부가세 제외입니다. 근데 앞부분 중에요. 이 분양권 입주권은 부가세 포함한다. 나머지는 제외입니다. 근데 앞부분이 중요하니까 앞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작성 방법 1번. 동그라미 1번, 2번 거래 상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 안에 주소란에 아까 6번 거래상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 페이지 거래 지분 비율 동그라미 지금 2개 쳐놨습니다. 거기다가 매도인 매수인 표시하고 다음 거래 상자가 외국인 경우에 국적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매수할 때는 매수 용도란에 표시하라고 왼쪽에 다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죠. 왼쪽 오른쪽 같이 봅니다. 그 다음 자 2번은 그냥 읽어볼 필요 없고 3번 지금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부동산 매매에서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이거나 또는 여기 건축물이 포함되죠? 인 경우에는 가로 안에 건축물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용도를 적는다. 다음 밑에 4번 아까 동그라미 세모 친 거죠? 5번 공급계약은 아까 준공전 준공 후 적는 것이고 다음 전매는 세모 쳤죠? 세모 분양권 입주권인가 표시하라고 아까 왼쪽에 동그라미 3개 세모 3개 했던 겁니다. 다음 5번 5번은 그냥 뭐 읽어보면 돼요.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고 7번 6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6번 동그란 7번에서 거래상 면적에는 당연히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한 적대 건축물 면적이죠. 건축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집합 건축물은 뭘 적어요? 전용 면적. 나머지는 다 연면적.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예를 들어 아파트다. 아파트는 내가 한 호만 사죠. 그럼 4호 면적만 하면 되죠. 내가 1002호 사면 1002호 면적만 하면 되죠. 바닥 면적 합계 할 필요 있나요? 아파트 1001호 사는데 바닥 면적 합계 할 필요 있어요? 오지랖이 넓어요. 아니 내 거 1001호만 하면 돼. 내 거 1001호만. 내 그 밖의 건축물 예를 들어 다가구 원룸 건물 원룸 다가구 4층짜리 산다. 그럼 면적 한 층만 알아야 돼요? 4층 전부 다 알아야 돼요? 4층 전부 다 알아야지. 다가구 원룸 건물 4층짜리 사요? 그럼 면적을 한 층만 알아야 돼요? 4층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알아야지. 전부 다. 그러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아파트 1001호 사면 1001호만 알면 되죠. 근데 원룸 건물 4층짜리 다 사면 그럼 4층짜리 면적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건 예우세 이거 앞에 지읒 찌읒이요. 집합 건물 전용 면적. 나머지는 연면적.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헛갈리기 좋잖아요, 이게. 여기 막 공용 면적 넣으면 틀립니다. 지읒. 집합은 전용 면적만. 공용 면적 관심 없습니다, 우리. 다음 7번. 아까 했던 거죠? 이제 물건별 거래 가격에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각각 적고 최초 공급이 분양계약과 전매계약의 경우 아까 옵션 비용, 분양가격과 옵션, 발코니 확장률 선택비 효과, 추가 지급액의 프리미엄, 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죠? 마이너스 P 적습니다. 다음이 제일 중요하죠? 비용이 부가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분양권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경비처리 받습니다. 8번 9번에서 총 실제 거래가격 란에는 전체 거래가격을 가로 열고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당연히 부동산별 가격이죠. 이걸 적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을 적어야겠죠. 다음 9번 종전부동산은 뭐만 적는다? 입주권만 적고 분양권 X. 10번, 11번 계약 조건 참고사항은 부동산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계약이 붙였을 경우에 계약 조건기 안 웃으면 적을 수 없죠. 붙였을 경우에 그 거래와 관련한 참고 내용을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법령상 개공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틀린 겁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는 주선안에 각자 거래 지분 비율 적으라 했죠. 2번 거래상 부동산유가 건축물일 때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를 적으라 했죠. 용적률. 3번 계약상 면적에 실거래 가격을 실제 면적 적을 때 지읒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뒤에 틀렸죠. 공유 면적 합산 안 틀렸죠. 그냥 전용 면적 지읒.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3번이 정답이고 5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 따로따로 적어야겠죠. 5번 개공이 아까 신고상이 아까 뭐였죠? 지게인 소주목이 면적용다가 영양 실조 중에 걸렸다. 중이 중개사 인상조서 이게 중개사 인상조서 이거 하랬죠? 인상조서 중개사 인상조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지읒 여기서 끝났죠? 지읒.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만 문제는 또 웬만하면 다 맞힐 수 있게 냅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문제는 쉽게 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기반 때 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보존을 못한다 그랬죠. 소공만 대행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얘가 국가등이죠. 국가등과 개인이 매매계약 체결하면 양 당사자 공동 틀렸고 국가등만 신고해야 된다. 국가등만 신고한다. 4번 거래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기재사항 아니라 그랬죠. 아까 권리 관계와 이건 일반인이 모르니까 아니라 그랬죠. 5번 매매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 조건 붙였네요. 아까 신고상 영향 실조증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포함되죠. 영향 실조증 조건을 당사자가 정하면 그 조건도 신고사항에 들어갔죠. 영향 실조증. 그러니까 앞에는 다 필요 없고 여기부터 조건이 있으니까 실조증 조건도 신고사항이었죠. 앞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조건이 있구나. 그래서 옳은 거나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영향 실조증 그거 꼭 외우시라 했죠. 이렇게 지문에 하나하나게 파고 들어옵니다. 인상조소까지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이제 신고서 작성 틀린 겁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 경우 국적 반드시 적으라 했고 2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한 적때 지읒 집합건축물 전용 면적 이제는 맞았네요. 3번 종전부동산은 입주권만 적죠. 분양권 X. 4번 또 나왔죠. 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 내용에 조건이나 개인이 붙였을 경우에 안 붙이면 적을 수가 없죠. 붙였을 경우에 거래와 관련한 참고 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 거죠. 5번 거래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인 경우에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질 거래 가격에 부가세 포함이죠. 경비 처리되니까 포함해서 적는다. 틀린 거라 5번이 정답입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부가세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는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뒷부분이 있고 어렵다고 신경 안 쓰니까 많이 틀린 겁니다. 여긴 내용이 어렵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히 하는 겁니다. 중개사법을 4주 만에 끝내버리고 자세히 하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여기를 뭐 했다 안 했다요. 2월 달에는 부동산을 신고하고 3월 달에는 토지 거래만 하고 막 그렇게 했다 안 했답니다. 저는 지금 이 사 지금 다 하고 있어요. 6월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신고 내역을 조사도 해봐야겠죠. 106페이지. 그럼 시군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좀 가격을 막 속인 것 같아요. 왠지 가격을 속였어요. 탈세하려고.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나 개공에게 계약서나 다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10억에 매매했거든요. 그럼 10억을 어떻게 주고 와서 통장으로 보냈어요. 그럼 그 통장 사본이에요. 통장 사본.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했으니까 그 통장 사본 가져오라 그래요. 그걸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가 12억에 거래했거든요. 근데 실거래가 신고를 10억으로 했어요. 그럼 10억을 어떻게 주고받았는가? 통장 사본 가져오라 그래요. 통장 사본. 그럼 2억은 현금으로 줬겠죠. 2억은 현금으로 주고 통장으로 얼마 주고받았어요? 10억. 그랬겠죠? 그렇게 했겠죠. 이제 중개사가 시켜줘 그러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12억이 원래 계약했죠? 그럼 계약금 얼마 붙여야 돼요? 계약금 1억 붙여야 돼요. 1억 붙여야 돼요. 1억 2천 붙이면 딱 들켜버립니다. 계약금. 원래는 12억에 거래했으니까 보통 계약금 1억 2천 하잖아 보통. 근데 1억 2천 내역이 있으면 바로 딱 잡아본다고. 계약금도 여기에 10% 1억을 딱 붙여서죠. 통장으로. 그러죠? 그래 안 들키지. 그럽니다. 아니 계약금을 1억 2천 보내는데 매매율 10억 있다면 그게 말이 돼요? 계약금이 보통 이보다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는 경우 없잖아요. 그럼 딱 걸린 거지 이제. 그럼 잠 못 자게 계속 오라 그래요. 잠 못 자게. 실토할 때까지. 이거 한번 조사 당하면 잠을 못 잔다 그래요 막. 그냥 그냥 처벌되고 가서 싹 불어버려 그냥. 그냥 불고 말지. 그래야 사람 귀찮게 해버립니다. 스토커 같이 막 달라붙어요. 안 그러려면 계약금까지 완벽하게 딱 그래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필증 교부하는데 이제 제대로 신고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주는 거죠. 지체 없이.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등기소 가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거래가격 검증하는데 구축운영남 항상 누가 한다? 구구구라 국장. 다시 구축운영남 누가요? 구구구 국장. 국장은 신고받은 내용이나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해서 검증죄를 구축운영 해야 된다. 이번 신고관청이 시군구청장은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 국장이 구축했죠? 그걸 활용해서 검증해야겠죠. 그리고 신고관청은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계약인데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죠. 그럼 해지도 신고하는데 개공은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죠. 개공은 신고 의무 아까 딱 한 번입니다. 개공이 해지 신고해야 한다면 틀려요. 당사자가 해지 신고합니다. 누가 해요?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개공은 아까 신고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최초로 하는 실거래가 신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써놓으세요. 개공 의무 X라고. 책에 써놓으세요. 8번에 개공 의무 X. 또 다른 건 또 잘 쓰시더만 이건 또 안 쓰시네. 쓰세요. 네. 아니 쓴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 취소 가로열고 이해 해지 등이랍니다. 된 경우 다 30일은 싹 똑같아요. 좀 이따 주택 임대차 신고도 30일 똑같습니다.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된다. 다만 또 일방인 신고를 거부할 때 단독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개공이 신고한다면 틀립니다. 개공이 신고할 수 있다요. 개공이 신고할 수 있다. 의무가 없습니다. 딱 4개 좋죠.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항고에는 개공이 해지 신고해야 한다. 틀리죠? 할 수 있다요. 의무는 거래 당사자. 주의하세요. 개공 의무는 아까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제도 관계가 아까 처음 했던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 거래가는 거래 신고 해야 되고, 농지증도 다 땅 투기 방지니까 탈세 방지를 위한 신고 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위반시 제재가 지난주에 법이 바뀌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법이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잠깐 시험 보세요. 잠깐 보시면, 자, 원래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는 3천만 원 이하와 과태료인데 10월 19일 10월 달에 법이 바뀐다 했죠. 그럼 시험에 내는 거죠. 시험에 원래 다 뭐다 이거? 다 과태료인데 이 중에 1번, 2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됩니다. 다시 1번, 2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돼요. 근데 과태료도 남아있네요. 그럼 여기서 가로 열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과태료를 안 때리고 3-3 받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때릴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3-3으로 처벌되는데 과태료 또 때려요. 3-3 처벌되면 과태료에서 과태료 안 때리고 3-3 처벌 안 됐으면 과태료를 때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3-3 처벌됐으면 과태료 또 때리면 안 되겠죠? 과태료 안 때리고 제외한다, 안 때리고 제외한다. 근데 3-3 안 받았으면 과태료 때릴 수 있다, 과태료 때릴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3-3 보세요. 이제 쌍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생겼습니다. 자, 신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한 자예요. 즉 이쪽에 아파트가 10억에 거래되는데 실제로 2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하고 50%를 해지해버렸다 했어요. 50%를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50%가 뭐예요? 계약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거죠. 그죠? 매매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 50%를 싹 해지한 거죠. 그러니까 10억에 지금 거래되는데 13억으로 다 거짓 신고한 거죠. 매매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억으로 거짓 신고한 거죠. 매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억으로 싹 거짓 신고하면 3-3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해되죠? 매매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3억에 한 것처럼 거짓을 한 거죠. 아파트 가격이 올리려고. 2번은 그 반대예요. 지금 이쪽이 10억에 거래되는데 누가 금매로 9억 3천에 팔아달래요. 군매로 9억 3천에 팔아달랍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그럼 얼마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요? 9억 3천으로 거래 신고한 거 정당하죠? 잘한 거죠? 잘했는데 아파트 분위기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빨리 해지 신고 해달래요. 지금 이르게 신고 뜨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빨리 해지 안 했지만 가짜로 해지한 것처럼 빨리 이거 해지해라 이거. 그게 이거예요. 해지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거짓으로 해지 신고한 겁니다. 이거 진짜 9억 3천에 진짜로 팔았잖아요. 그랬죠? 금매니까. 근데 계속 아파트 분유에서 이거 해지 신고 해달래요 빨리 계속. 근데 해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해지하고 이거 없애버린 거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봐. 이해됩니까? 이건 아파트 가격이 올릴까 봐 하지 마라. 이건 떨어질까 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니 불이 나와요. 그럼 아니불을 한불로 어떻게 써요? 아니불 이게 다 아니불이에요. 아니불 두 개다. 그럼 이게 3-3이니까 이게 이제 3-4만 불고기 드세요. 3-4만 불고기 드세요. 고기가 거짓이에요. 아니불 거짓. 이게 3-3 3-4만
불고지기 되세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건 3-3. 3-4만 불고기 드세요. 안 입을 거짓, 안 입을 거짓 두 개죠.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주 신경 쓴데 이거 제가 며칠간 잠 못 잤는데. 3-4만 불고기 드세요. 3-3이에요. 안 입을 거짓 두 가지. 그럼 이제 과태료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것도 바꿉니다. 불고기를 삼촌하고 구워야겠죠. 불고기를 누구랑 구워요? 아까 이게 3-4만 불고기 드세요. 이거 삼촌 과태료 이제 3천만 원 과태료. 이게 이제 3천만 원 이제 뭐라고요? 불고기를 누구랑 구워요? 삼촌과 불고기 지주자가 지급증명 자료예요. 불고기 지져봐야 되니까. 불고기 구워야 되니까. 불고기 지주자가 뭐라고요? 지급증명 자료. 이제 외의 자료는 좀 또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거 외의 자료는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지주자가 지급증명 자료. 불고기를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삼촌하고. 다시 3-4만 불고기 되세요. 삼촌과 불고기 지주자 과태료 3천만 원 과태료. 불고기가 이게 겹치네요. 그래서 불고기 때문에 3-3 처벌받으면 과태료 주지 않고, 불고기 때문에 3-3을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때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3-4만 불고기 드세요. 삼촌과 불고기 지주자 그렇게 오세요. 저보다 더 좋은 항기법이 있다면 저한테 말해주라 했습니다.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나오겠죠? 바뀌었으니까. 3-3을 내겠죠? 3-3 아마 내면. 원래는 다 과태료인데 안 입을 거짓이 3-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 이제 또 이게 여기는 똑같아요. 500만 원 과태료는 아까 지주자는 3천이에요 과태료. 근데 그 나머지 외의 자료는 안 중요하니까 500만 원이야 과태료. 아까 지주자는 3천만 원, 외의 자료는 500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식을 거짓 신고 조장했다. 자, 이거 두 가지는 이건 진짜로 매매했어요. 매매인데 신고를 안 하네요. 매매했으면 신고해야 되죠.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공동신고 안 한 자. 여긴 진짜로 해지했거든요. 진짜로 해지했어요. 그럼 신고해야 되죠? 진짜로 해지해놓고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안 입을은 뭐예요? 매매도 안 해놓고 거짓 신고. 해지도 안 해놓고 거짓 신고. 그게 안 입을. 여기는 진짜로 매매했으면 신고해야 되지 않은 사람. 진짜로 해지했어요. 신고해야 되죠. 신고 안 한 사람 30일 이내. 그래서 3천하고 500이 다르죠. 3천에 있는 안 입을은 뭐라고요?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해지 신고한 자. 여기는 매매했죠. 근데 왜 신고 안 해? 해지했지? 근데 왜 신고 안 해? 여기는 한 거예요. 했는데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거기는 3천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짓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다르죠 분명히? 여기는 아니한 자예요. 그러니까 암기법이 이렇게 명확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남편은 외조가 정말 아니요. 그래 똑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남편은 외조가 정말 아니요. 요까지 요관자. 우리 남편은 외조가 정말 아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그랬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남편은 외조가 정말 아니요. 여보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남편은 외조가 정말 아니요. 여러분이 내년에 여자분들 개업해보면 알아요. 남편이 외조를 얼마나 잘하는가. 개업해보면 압니다. 애 어린이집 온 거 받으라니까 맨날 안 받고 막. 그럼 일하다 와서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받으라든가. 그럼 이제 그날 대판 싸우는 거죠 이제. 그 다음날 막 출근 안 해버리고. 거의 그러면 남편도 거의 그래. 지금 공부하라 그러죠 마. 합격해보세요. 네가 알아서 다 해. 얘도 다 키우고 그렇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정말 외조가 아니야. 이거 합격해보면 알아요. 합격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100분의 5가
취득가의 100분의 10, 10%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밑에 양가로 4번 100분의 5가 100분의 15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거 어떻게 했냐면 5%일 때는 5%, 까오 잡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였거든요. 까오 잡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였는데 이제 10%로 바뀌었죠? 10이 0으로 뭐예요? 이거 뭐 탱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탱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여기 이제 신고 의무자가 탈세하려고 거짓인 겁니다. 아까 500만 원 뭐예요? 신고를 안 한 것이고 500만 원 뭐예요? 신고를 아니한 자. 여기는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자예요. 다시 500만 원 과태료 뭐라고요? 신고를 아니한 자. 500만 원 과태료가 뭐예요? 그 3번, 4번 신고해야 되는데 아니한 자. 여기는 신고했는데 똑바로 해야지 거짓으로 한 자. 그리고 신고 의무자도 아닌데 자기가 세금 적게 내려고 가서 거짓으로 먼저 신고해버렸어요. 개공이 신고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신고 의무자도 아닌데도 가서 미리 거짓해본 겁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거짓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 여기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했죠? 네, 거짓 신고. 500만 원에 3번, 4번 뭐라고요? 아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 30일 내에. 3천만 원 안입으로 뭐라고요? 뭔가 아니야 했음은 불구하고 거짓 신고한 거. 다릅니다. 암기법을 잘 보면 완벽히 딱 구면 됩니다. 다시 탱가가액의 10%, 취득가액의 10%, 탱가 노는 게 의무인 거 아닌가 그래 보세요. 다음 부가관청 한 장 여기 부가관청. 부가권자는 신고관청이 당연히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당연히 신고관청이 부과해야지.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이 경우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할 때 신고관청은 10일 이내에 그 중개사무소 관할관 즉 등록관청에 알려줘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알려준다. 그래서 신고관청이 부과하면 개공 사무소 소재지 시공구에게 알려주란 말입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고 가겠습니다.